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던 1 하이 모델들보다는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뭐든지 꾸준히 열심히 하면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것 같네요. 드로우 응모에서 당첨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특히 홍대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화이트 덩크 당첨된 이후로, 그때는 뭐 오프라인 응모긴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신발도 뭐 이쁘긴 하지만 오랜만에 당첨이 돼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나 이번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당첨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나이키 덩크 하이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 미시건 컬러가 당첨이 돼서 오늘 바로 홍대 스니커즈에서 수령을 해왔고요. 나이키 덩크 하면 지금 너무나도 핫한 신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의 덩크는 덩크 하이로 나왔었죠. 1985년도에 상위에 랭크된 대학들의 컬러를 이용해서 몇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됐었고, 그 후에 뭐 계속 리트로도 되면서 계속 인기를 쌓아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나이키 SB 라인으로 또 덩크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SB 라인의 덩크에는 뭐 줌웨어가 인솔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쿠션감에 있어서는 일반 덩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발목 부분의 충전재의 느낌이 두께는 거의 비슷한데 SB 라인의 발목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SB 라인의 덩크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SB 라인이 아닌 덩크 하이는 이번이 처음 구입해보는 모델인데, 저도 너무나 궁금하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빠르게 디자인 보여드리고 시청 리뷰까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그냥 나이키의 일반 라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레드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다른 특징은 뭐 전혀 없네요. 모델명은 나이키 덩크 하이 SP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cm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Z8149-700번으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뭐 상당히 저렴한 느낌의 속지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덩크가 뭐길래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지. 사실 뭐 하이 모델보다는 로우 모델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고 뭐 리셀가가 높은 모델도 많이 있는데, 저는 워낙에 미드나 하이 모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쉐입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컬러에 있어서도 이번에 리트로가 되기 이전부터 스탁엑스를 통해서 덩크 하이 모델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펴볼 때도 저는 이 컬러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운 좋게 이 컬러가 또 당첨이 됐네요. 네, 일단 디자인 먼저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일단 신발의 바깥면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미시건 오지 모델과 거의 흡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오지 모델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기본 노란색 가죽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뼈대 부분이 네이비 컬러로 들어가 있는 이 느낌이 저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란색과 네이비 하면 거의 보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색 컬러가 이렇게 이뻐 보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를 보시면 윗부분은 노란색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항상 그렇듯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윗부분의 가죽은 뭐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그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눌러봤을 때 상당히 뭐 단단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가죽의 표면은 뭐 별다른 패턴은 들어가 있지 않고 상당히 매끈한 표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박스의 사이드월 부분은 네이비 컬러의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토박스 윗면보다 오히려 이 사이드월 쪽에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윗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는데, 사이드는 이렇게 눌렀을 때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이 가죽이 더 부드러운 가죽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의외네요. 아무래도 윗부분이 주름이 더 많이 갈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파트에 따라서 가죽의 질감이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상당히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역시 뭐 농구화로 나온 신발이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죽이 내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윗부분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네이비색 가죽과 거의 동일한 컬러를 가진 칼국수끈 형태의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신발끈 주변부를 보시면은 역시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신발끈 구멍은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들 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멍을 조금 많이 구성을 해놔서 선수들의 발 모양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발의 혀 부분을 보시면 혀 부분은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끝에는 노란색 직물 위에 네이비 컬러로 나이키와 수호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 부분의 테두리도 노란색 직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혀의 윗부분 스티칭을 이용해서 파트를 나눠놨는데, 윗부분은 그렇게 뭐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저 아래쪽 발등에 직접적으로 닿는 저 부분에는 충전재가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발등에 있어서의 부담은 꽤 완화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혀의 안쪽에는 역시 나이키와 수우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메이드 인 비엔남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혀의 안쪽은 이렇게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바깥면을 보시면은 뭐 구성은 상당히 심플해요. 네이비색 가죽 파트가 두툼하게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가운데 부분에는 뭐 노란색 가죽 위에 네이비 컬러의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쪽 노란색 가죽은 또 만져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한 것 같아요. 이 토박스의 사이드월처럼. 그래서 같은 노란색이어도 파트에 따라 가죽의 질감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우시도 약간 쭈구리 가죽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이비색 컬러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이 파트를 보시면은 가피 부분에 쓰인 이 노란색 실이 수우시 위를 지나가는 구성은 다른 나이키 신발들과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이 노란색 가죽 파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주름이 많이 가는 이런 느낌이 사이드월에 쓰인 이 가죽과 같은 가죽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을 다 만져봐도 토박스 윗부분만 조금 다른 가죽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을 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으로 넘어오면 덩크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힐컵 부분의 가죽이 발목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 상당히 뭐 강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을 뒤에서 정면으로 보시면 뭐 다른 덩크 하이 모델들과 동일한 디자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덩크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칭이 4줄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부분은 뭔가 풀탭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기능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윗부분에 이 노란색 가죽 파트는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힐컵 부분의 가죽은 가운데 이렇게 이음새가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100%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덩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발목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SB 라인의 덩크와 비교를 했을 때 두께는 뭐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SB 라인의 덩크가 훨씬 더 탄탄한 그런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덩크 같은 경우는 두께는 두껍지만 눌러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내피의 질감은 뭐 부드러운 느낌의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은 뭐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수건 같은 그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꿈치 부분에는 노란색 판박이 같은 느낌으로 나이키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바닥면은 상당히 평범한 그레이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인솔의 두께가 뭐 이렇게 두껍진 않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 뭐 탄력은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하얀색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나 지저분하게 실이 널브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의 미들소 파트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조던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덩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가죽 파트와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파여져 있는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이 덩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조던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웃솔 파트는 이렇게 컬러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네요. 아웃솔의 디자인은 다른 덩크들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네이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나이키와 수우시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끈은 스페어 끈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하고 하얀색.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컬러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의 신발이라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발목 부분이 상당히 두껍다라는 거. SB 라인과 비교했을 때 부드럽긴 하지만 역시 뭐 상당히 두툼한 충전재가 여기 발목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토박스 윗부분, 이 부분의 가죽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들부들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B 라인하고는 다르게 줌웨어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생고무를 이용한 미들솔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션감에 있어서는 조던하고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쿠션감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에 당첨이 된 나이키 덩크 하이 미시건 컬러를 신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신고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솟구치고 있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신발끈 구멍 기준으로 3개, 4개 정도는 조금 느슨하게 풀러줘야 발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쉐입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목 주변부에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쿠션이 신발을 신을 때 발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을 안 하시고 발목이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만 신발끈을 묶으시고 조금만 느슨하게 하신다면 뭐 리본을 풀지 않고도 신발을 신고 벗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일체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는데, 일단 발 볼에 있어서 조던보다 확실히 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쉐입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 볼에 대한 압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고, 엄지발가락이 토박스에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가락들도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항상 그렇듯이 제가 지금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어서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발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정사이즈로 신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던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덩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발에서 압박이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즈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리뷰를 참고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던 1 하이 모델들보다는 발볼에 있어서 여유가 살짝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이즈감은 그렇고, 다음으로 힐슬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이 모델이고 발목을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힐슬립 부분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느낌 때문에 하이 모델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 덩크 같은 경우는 특히 발목 부분에 상당히 두툼하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발등, 발볼 어느 부분 하나 모자란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발을 너무나 잘 잡아주는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쿠션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뒤꿈치에 하중을 싫든 앞꿈치에 하중을 싫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발을 내릴 때, 이럴 때도 쿠션의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조던 같은 경우는 에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그렇게 돌덩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줌에어조차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딱딱한 느낌의 쿠션감이 들 수밖에 없고, 다만 정말 작정하고 미세하게 한번 느껴보면 얇은 인솔의 쿠션감 정도는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은 미친듯이 집중을 해야 느껴지는 정도고, 일상생활 하면서는 뭐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쿠션은 뭐 상당히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일체감이 상당히 좋고, 무게를 아직 측정하기 전이긴 하지만 일체감이 좋아서 그런지 신발의 무게 부분에 있어서도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죽이 쓰였고 미드솔은 고무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벼운 신발이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발을 신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체감이 좋아서 이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SB 라인의 덩크 하이 모델은 제가 몇 가지 신어봤지만, 일반 라인의 덩크 하이는 이번에 처음 신어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가죽이 상당히 부드럽고 발목 부분의 충전재도 두툼하면서 부드러워서 그런지 착화감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쿠션 부분은 제외하고요.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0만원 뭐 초중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계속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 신발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정도와 가격대를 두고 천천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격대만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가격에 가져올 수 있으시다면 실물로 보셨을 때,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129,000원 정가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뭐 바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리셀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추가되는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그 추가되는 부분과 본인의 끌림 정도를 잘 철저히 천천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선택을 하신 후에는 상당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뒷모습도 보여드리고 신발의 오른쪽도
한번 보시고 위에서 봤을 때 느낌, 발의 안쪽 느낌. 예, 나이키 덩크 하이 SP 미시건 컬러의 실착한 모습, 느낌은 이 정도로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SB 라인의 덩크 하이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발목 부분도 그렇고 가죽의 질감도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고, 쿠션 부분은 조던 1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쿠션을 가진 신발이니까 안 신어보신 분들은 그런 단단한 쿠션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하게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졌는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사이즈의 덩크 하이 미시건 컬러의 무게는 433g 나오네요. 예, 433g이면 사실 가벼운 신발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무게인데, 신발을 신었을 때 일체감이 좋아서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 신발을 신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에 당첨된 덩크 하이 미시건 컬러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이 컬러 말고도 뭐 하얀색, 초록색이 들어간 모델도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뭐 그 컬러나 이 컬러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신발을 신으셨을 때 쿠션을 제외한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29,000원이라는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쿠션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 부족한 쿠션감은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착화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뭐 제외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컬러의 조합이 저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당첨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꼭 한 번은 내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신발이 그렇게 뭐 대단한 신발은 아니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당첨돼서 그런지 기분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덩크.